저희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최근 로보택시가 시범 운행 단계를 넘어서 본격적인 상용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 소식에 전 세계 이목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운전의 종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급력이 큰데 그중에서도 현재 테슬라의 행보가 가장 눈에 띄죠. 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요, 올해 말까지 로보택시를 10여 대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공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서 이제는 인공지능 기반의 거대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라는 본격적인 구상을 내비쳤습니다. 네, 투자자들은 이런 변화를 반기면서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본 시민들의 반응은 좀 기대와 좀 결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달라스에서 실시된 시범 서비스 결과 약 8km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배차 대기 시간만 무려 2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등 운용 면에서 큰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같은 시간 우버가 단 8분 만에 배차했던 것과 비교하면요, 실질적인 서비스 편의성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고역이지만 막상 타더라도 내리는 곳이 정확하지 않아서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목적지에서요, 이 도보로 15분이나 떨어진 먼 주차장에 내려주거나 아니면 심지어 악취가 나는 고가도로 아래에 승객을 방치하는 이른바 하차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상담원은 이를 아직 베타로 버전 단계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용자들은 기본 기능조차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악취가 나는 고가도로에 딱 차가 멈춰지면 너무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자,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만큼이나 중요한 게 주행 능력인데 이게 특정 코스에서 차량이 혼란을 겪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4차례나 연속으로 실패하면서 같은 블록을 뱅뱅 돌다가 또 결국 원격 상담원의 개입이 있고 나서야 겨우 통과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입금지 같은 표지판, 복잡한 도로 환경을 시스템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한계를 노출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안전 문제도 짚어보지 않을 수 없겠는데 현재 경찰 당국은 테슬라 로보택시의 독특한 주행 습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스틴 경찰청은요, 로보택시가 교통 흐름을 맞춘다는 이유로 제한 속도를 시속 8km 정도 일관되게 또 가속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한 우려사항으로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15건의 사고가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측은 관련 정보 일체를 당국에 비공개로 또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보이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여러 잡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머스크가 과거에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들을 결국 실현해냈던 그 이력 때문에 여전히 머스크는 해낼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베팅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머스크가 과거 전기차 대중화나 재사용 로켓 기술을 안착시켰던 것처럼 로보택시도 결국에는 실현해낼 것이다라는 투자론들의 낙관론이 계속해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또 상용화를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승인 그리고 사고 발생 시의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그 과정이 좀 필수적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저희 특징주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현대차 그룹이 사상 최대 수익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판매 3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성장의 역설을 좀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매출 3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지금 현재 수익성 면에서 폭스바겐을 초월하는 기염을 토했지만 정작 인도와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생존의 열쇠인 자율주행 쪽에서 선두주자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뼈아픈 대목입니다. 네, 정의선 회장도 테슬라와의 격차를 냉정하게 인정할 만큼 긴박해 보이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 기술적인 간극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 건가요? 네, 업계에서는요, 이 테슬라가 주도하는 엔드투엔드 자율 방식과 비교를 해서요, 현대차가 약 3년에서 5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서 진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현대차 그룹주 전반이 기술 내재 여부와 함께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도 현대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또 로봇 관련주로 빠르게 확장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시장 흐름 어떤가요?
네,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현대 오토에버와 그리고 부품 제어 시스템 핵심이죠. 현대 모비스가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외국인들의 투자자들이 두산 로보틱스와 또 LG전자에 집중 매수를 하면서 자율주행과 로봇 테마가 이 시장의 머니 블랙홀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현대모비스 정말 18% 이상 상승하면서 강하게 이제 상승폭 켰는데 현대차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 합작법인인 모셔널을 통해서 거물급 인사를 영입하면서 반격에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구글 웨이보와 아마존 죽스 그리고 GM과 같은 자율주행 선두 기업들이요. 지금 AR 전문가 그리고 필립 마이클 수석 부사장을 전격 영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로보택시 상용화와 함께 핵심인 AI 인지 시스템을 전문가의 수뇌부에 앉혀서 연말에는 라스베이거스 로보택시의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국내에서도 대규모 실증 사업이 예고되어 있죠.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역대급 규모의 자율주행 테스트가 시작이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광주 전역의 아이오닉 5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차 200대가 또 투입되는 메가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현대차의 차세대 솔루션인 이 아트리아 AI가 또 탑재가 되면서요. 삼성화재와 같은 전용 보험 상품 개발과 그리고 사고 대응 체계를 맡아서 이 민관 합동 자율주행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네, 결국 광주 시내를 거대한 데이터 창고를 삼아서 테슬라와 또 중국 기업들이 가진 데이터 우위에 맞불을 놓겠다는 의지를 읽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실증을 통해서 축적될 방대한 주행 데이터가요. 현대차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를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실적의 달콤함에 안주하지 않고 얼마나 빠르게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탈바꿈하느냐, 이것이 현대차 그룹의 미래 시총에 달려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또 특징주 하나 살펴볼 건데요. 바로 로봇 관련주의 코스모 로보틱스입니다. 최근 주식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을 꼽으라면 단연 코스모 로보틱스일 텐데 상장하자마자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시장을 놀라게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 11일 이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해서요. 4배인 무려 따따블을 기록하더니 3거래 연속 상한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공모가 6천 원으로 시작한 주가가 어느덧 4만 원을 돌파하면서 공모가 대비 수익률이 576%에 달한다는 경이로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청약 당시부터 대여 조짐이 보였다고 들었는데 투자자들이 몰린 그 작은 규모만 봐도 그 열기가 좀 짐작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로 해서요. 청약에서 2,000대 1이 넘었고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6조 3천억 이상의 증거금을 끌어모으는 이 저력을 과시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도 참여기관이 이 전원이요. 공모가 희망밴드 상단을 또 써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도 74%를 넘기면서 일찌감치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네, 이 코스모 로보틱스가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이 상당히 큽니다. 또 내추럴 게이트라고 해서 자체 개발한 기술인데요. 정밀 데이터를 로봇 제어 시스템에 통합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보행을 지원하면서 국내외 임상을 통해서 신뢰도를 입증받았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코스모 로보틱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